안녕하십니까. 투탑의 김인선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방송할 내용은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이제 선물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주식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파동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초보자분들께서, 주린이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탑에서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명의 전문가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서성민 대표 전문가께서 일단은 뭐 기본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제가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들, 그리고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물을 했을 경우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 개념부터 좀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주가 지수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서 선물이 도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물이 뭔지는 일단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일단 3단계로 좀 나눠질 건데, 첫 번째 방송은 이제 선물이 뭔지, 그리고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선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흔히 파동이라 그러죠.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주식들이 왜 잘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제가 편입을 해서 갖고 있어야 수익이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 이 2가지를 왜 같이 병행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라고 있죠. 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저희가 주식을 하거나 선물을 하실 때 활용을 해서 좀 더 나의 매매가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편입할 때, 선물을 저희가 진입할 때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어떤 몇 가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교육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랑 1시간 동안 잘 공부를 좀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스피 종목에서 200개를 뚝 떼서 지수화 시킨 것, 이게 코스피 200이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쪽이 종합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자, 여기가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 다음에 여기가 코스피 200입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뭐냐? 지수입니다. 지수. 3276. 이게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수요일인데 지수가 약간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지금 3275.51 1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에 100개의 종목이 있다고 치시죠. 그러니까 1000개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그거를 수치화 시켰을 때 3276,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금 현재 지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화하면 3276.29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 지금 코스피 200은 코스피에서 우량 종목 200개를 뚝 떼다가 지수화 시킨 게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지금 200개, 우량 종목 200개를 따로 빼서 만든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436.42,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들을 봤을 때는 지금 3275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200개 우량 종목만 빼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희가 436.38, 이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42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200개만을 따로 빼놨다. 모양이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에서 우량 종목 200개를 따로 빼서 만든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코스피 200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승을 하면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우량 종목만을 골라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간다는 차트가 비슷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똑같은 움직임을 비슷하게 보이고는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코스피 200 이제 정립이 됐죠. 아, 코스피에서 200개의 우량 종목만 빼서 만든 게 코스피 200이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코스피는 이쪽으로 차트를 좀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좀 올려볼게요. 자, 이것도 비슷하죠, 차트가. 얘는 코스피 2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현물이에요, 현물. 그리고 얘는 선물입니다. 자, 차이가 뭐냐? 좌측에 있는 코스피 200 현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 많이 들어봤는데 현물, 거기서 나오는 현물, 이게 코스피 200 지금 지수가 436.28 정도 찍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는 게 지금 연결 선물 지수라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게 선물 지수예요. 우리가 선물 매도다, 선물 매수다, 선물 거래, 뭐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차트에 보시는 선물이죠. 지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 코스피 200 현물에서 보면은 436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가 436.50 정도 찍고 있고요. 우측은 435.65 정도. 그러니까 65죠. 65포인트. 그러면 지금 선물 지수가 더 낮아요. 그리고 현물 지수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좌측을 우리가 현물, 우측을 저희가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436.26 이렇게 지금 주가가 조금씩 변동되고 있는데, 우측이 435.75 선물 지수가 낮죠.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물이 선물보다 높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콘덴고, 백오데이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한 용어들을 몇 개 얘기할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현물이 원래는 낮아야 됩니다. 지수가 더 낮아야 돼요. 지금 얘가 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선물이 좀 낮죠. 지금 원래는 선물 지수가 높고 그 다음에 현물 지수가 낮아야 되면, 원래 이게 거꾸로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상시장, 그 다음에 콘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시장으로 됐을 때는 지수가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처럼 선물 지수가 현물보다 낮은 경우, 원래 선물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고, 그럼 얘는 비정상적이죠. 왜? 현물이 코스피 200이 더 높고 지금 선물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대체로 우리가 표현하기를 백워데이션, 비정상시장, 뭐 역조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알고 가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정상시장, 콘덴고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높고, 오늘이 지금 날짜가 지금 수요일이니까 아마 이틀 후에 방송이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금 선물이 더 낮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이 많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좀 하락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낮게 측정돼 있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비정상적 역조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조만간에 주가 지수가 좀 크게 코스피 지수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수가 조금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다. 왜? 선물 지수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선물에 대한 어떤 파생 상품이 지금 매도 포지션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비정상 시장인 역조 시장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가?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일단은 조정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연결 선물 지수, 선물로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가끔가다 들어보셨던 얘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좌측이 현물이고 우측이 선물인데, 지금 이 두 차트가 지금 역조 시장으로, 그러니까 백오데이션 상태인 거죠. 왜냐면 현물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라고 치죠. 약간 좀 제가 지수를 지금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두껍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물이 가격이 높죠. 그 다음에 선물이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차이가 난다는 이 중간의 사이, 지금 이 중간에 어떤 이 벌어진 간격, 이거를 저희가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그러니까 뭐 베이시스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베이시스라는 거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프레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물 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베이시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코스피 200과 그 다음에
연결 선물 지수의 가격의 차이, 이게 벌어졌을 때, 아, 베이시스가 크다, 베이시스가 작다, 많이 벌어졌다, 작게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만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은 저희가 한번 매입을 해서 저희가 편입을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냥 쭉 들고 가면 되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들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강제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네 번 정도의 이제 만기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날 내가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다, 주식처럼 갖고 있던 포지션을 강제적으로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3, 6, 9, 12월 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선물을 내가 상방으로 베팅을 해서 매수를 갖고 있든 하방으로 베팅을 해서 매도를 갖고 있든 일단은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날에는 무조건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 월물로 갈아타셔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뒤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되냐? 뭐 두 마녀의 날, 세 마녀의 날, 뭐 마녀가 이렇게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물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외인이나 기관이 만기일이 되면 자기가 유리한 쪽에다가 선물 지수를 갖다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현물과 선물, 아까 개념은 분명히 이제 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코스피에서 200개를 떼서 만든 게 코스피 200이고 현물, 그 다음에 이 코스피 200 현물 지수를 가지고 연계해서 만든 게 선물 지수, 연결 선물 지수, 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만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게, 매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내일 뭐 빠질 것 같아. 이번 주에 주봉이 음봉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시겠죠.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주식이 주봉을 보면은요, 대체로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보시면 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합주가 지수인데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장이 들어오죠. 이런 조정장에서는 사실 그 시청자분들, 이제 주린이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걸 반복하면서, 그리고 시간 조정을 이렇게 거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게 옵니다. 그 조정장에 불안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물리는 게 아닌가? 하면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털어야 되나? 어떤 이런 것들의 판단 기준이,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가 빠진다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빠지겠죠. 그랬을 때 이건 주가는 더 갈 것 같긴 한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좀 더 가긴 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좀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불안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주식을 내가 청산을 해야 되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물, 쉽게 말해 주식을 매도해서 청산을 하지 않고 선물 지수에다가 하방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하방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선물 지수를 하방으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내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다 빠질 때 웬만한 주식들이 다 빠지거든요. 같이 동반 하락을 하잖아요. 그때 조정을 줬을 때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이쪽에서 마이너스 나는 주식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선물에서 메꾸는 거죠. 그러면 웬만큼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물의 계약수를 하방 베팅을 해서 갖고 있다면 이게 약간 평균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선물 베팅을 매도로 해놨는데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빠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좋은 종목을 발굴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질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2000 종목, 2200개의 종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두 개만 올라가거든요. 그런 장이 왔을 때 선물로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해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팔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주식장이 안 좋아.
혹은 조정장이 크게 들어오고 있어. 이랬을 때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 혹은 주식을 청산하고 선물의 포지션을 매도로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 이게 선물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해지한다, 방어한다, 안전하게 보유한다. 그래서 선물을 같이 병행을 하실 때 매매에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하방으로 이제 지금은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딱 보셔도 이게 주봉인데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고점에서 지금 조금 고점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S&P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들이 만약에 좀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도 좀 많이 빠질 거예요.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뭐 늦으면은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조정장이 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도 약간 좀 눌림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뭐 꺾인다 이거는 뭐 그때 가봐서 뭐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코스피가 조금 눌림목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 하방 베팅을 하셔서 약간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주식들을 약간 좀 방어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현물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베이시스, 지금 선물과 현물의 어떤 가격 차이, 그것까지 좀 이제 알려드렸고, 선물을 조금 더 심취 있게 제가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바로 교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연결선물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결선물 지수에서 저희가 이제 뭐 436.10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일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36, 440, 뭐 437, 438 이렇게 이걸 1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3210포인트다. 그럼 3210포인트에서 만약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10포인트가 하락을 하면 선물지수를 한 1포인트 하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320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3210포인트로 10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럼 선물지수는 뭐 436에서 437 이런 식으로 1포인트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20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로 50포인트가 코스피가 올라갔다면 선물지수에서는 한 4P에서 5P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430이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50포인트가 올라갔다. 그럼 선물지수는 한 5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고 1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가 1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선물지수는 10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436.15를 지금 찍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냥 선물이 400포인트라고 치죠. 400포인트라고 치면 400,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401포인트, 402포인트, 뭐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뭐 399포인트, 398포인트, 397포인트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죠? 뭐 올라갈 때는 401포인트, 402포인트, 403포인트, 404포인트 뭐 이렇게 1포인트씩 올라가는데 400에서 401까지 예를 들면은, 자, 여기 400포인트가 있습니다. 401포인트, 400에서 401포인트가 올라가는 이 중간의 사이에는 20틱이라는 그 선물할 때 틱 가치를 한 틱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수점이 있거든요. 400.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401. 뭐 예를 들어서 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이 간격의 사이에, 여기와 여기에 이 1포인트의 간격 사이에 400에서 401포인트까지 올라가는데 20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20틱. 틱가치거든요. 왜냐면 0.5씩 올라가니까 0.5, 1, 1.5, 2, 2.5, 3, 3.5, 4,
4.5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게 20틱이라는 틱 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계약 기준으로, 한 계약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1,00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뭐 가치가 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얘도 어떤 틱 가치가 있어요. 그 틱 가치가 0.5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포인트가 상승할 때마다 20틱의 틱 가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포인트를 만약에 내가 상방 베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럼 선물에서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면 한 틱에 12,500원인데 20틱의 가치가 존재하니까 1포인트가 만약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 25만 원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게 400포인트에서 401포인트, 402포인트 이런 식으로 1포인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계약 기준으로 25만 원씩 수익이 나는구나. 그러면 두 계약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수를 저희가 한 계약을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계약을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계약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한 계약 기준으로 1포인트를 먹었을 때 저희가 25만 원이라면 두 계약 기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곱하기 2니까 5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4계약을 들어가 갖고 1포인트를 먹었다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선물은 대충 증폭이 얼마나 움직입니까? 그 평균적인 증폭은 그때그때마다 날짜마다 다른데 대체로 저희가 선물의 어떤 오늘 단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1포에서 2포 수익을 먹었다고 하면 잘 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4계약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오늘 1포인트를 먹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2포인트를 먹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수익이 납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는 만약 1포인트 먹었다 25만 원, 그 다음에 2포인트를 먹었다가 5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초보자분들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한두 계약 기준으로 매매를 좀 하시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매매를 이제 평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4계약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기도 합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20계약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리딩을 따라오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신호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4계약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물 지수 하루 증폭이 한 2포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많이 움직일 때 막 7포, 6포도 움직이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포 정도를 감안해 두시고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코스피가 3200포인트다, 3210포인트다, 3230포인트다 이렇게 10포인트가 움직일 때 선물지수가 2포인트 정도 움직인다, 1포인트라고 10포인트당 선물은 1포인트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오늘 하락으로 내려갈 것 같고 음봉이 뜰 것 같다 그러면 주식으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선물의 단타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주식은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야만 수익이 나는 거지만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장이 시작하는 9시에 나는 매도를 칠 거야. 그래서 한 1포 정도 수익을 볼 거야. 왜냐면 코스피가 오늘 10포인트, 20포인트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선물지수 내가 한 1포인트나 2포인트를 먹을 거야. 그럼 내가 한 4계약 기준으로 매도를 쳤어. 그럼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대체로 9시에서 11시 그 사이에 2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가 9시부터 11시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 글로벌 지수가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S&P가 어제 저녁에 빠졌어. 근데 9시에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나스닥 지수는 움직이거든요. 그럼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봤는데 나스닥 지수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분봉을 봤더니 나스닥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국내 지수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는 주식을 단타로 들어가시면 위험하겠죠? 왜? 글로벌 시장의 S&P나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은 저희나라하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침 9시에 장이 시작해서 3시 만에 끝난다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서 10시 반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활발하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는 거죠. 시간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침 9시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밤 10시 반이 미국에서는 아침 9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본장 개장을 저녁에 10시 반에 개장을 하는데 서머타임에서 서머타임이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서머타임일 경우 11시 반에 본장 개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시 반에 미국에 본장 개장을 하고 6시면 이제 장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5시 15분에 이제 장이 종료됐다 15분 동안 움직이고 그냥 간단히 6시에 그냥 종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S&P가 빠졌어. 그러면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이렇게 봐왔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눌림을 하나 줬어. 들어가고 싶어. 근데 나스닥 S&P가 자꾸 빠지고 있네. 글로벌 시장들이 빠지고 있어. 중국 지수가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물릴 수 있고 조정 기간에 안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지금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네. 그러면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주식을 들어가는 거를 약간 조금 소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선물로서 우리가 주식을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네. 어떤 이런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물을 왜 해야 되냐, 선물에 대해서 왜 알고 있어야 돼, 선물을 꼭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선물을 알아두면 주식을 하는 게 용이하겠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물 지수가 코스피 오늘 내가 음봉으로 떨어질 것 같아, 장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선물 지수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서 수익을 빨리 치고 나오시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우량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코스피가 빠지면 우량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이럴 때 그런 어차피 상방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보죠. 올라가, 눌려, 올라가, 눌려, 올라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주가들도 올라가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이 구간에 그냥 주식이 계속 물려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코스피 일봉상의 주식이 코스피가 빠지고 있을 때 주식이 그렇게 쉽게 못 올라가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우량 종목들이 약간 좀 주춤주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눌리는 현상이 나와요. 이런 어떤 현상 종목에서 근데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장기 보유를 할 건데, 이런 눌림목이 좀 나올 때 그냥 시간을 이렇게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조정 구간이 들어올 때 손실나는 물려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선물로 수익으로 메꾸는 거죠. 어떤 그런 대체 상품으로서 유용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선물에서 만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번 만기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월물입니다. 3월물을 들어가시는 분들, 3월물이 끝났어. 그러면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고 나서 금요일 날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6월물이라는 거, 6월물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6월물은 뭐냐? 3월달, 4월달, 그러니까 4, 5, 6, 이 3달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빠질 거냐, 올라갈 거냐, 그걸 판단하는 거죠. 지금 3개월 후에 코스피가 과연 빠져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S&P나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 지금도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저희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3277포인트인데 뭐 지금 34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과연 지금 현재 지수보다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판단했을 때 저는 좀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3개월 후에 지금 현재 지수는 지금 현재 지수보다 낮게 측정되지 않을까. 이랬을 때는 선물을 6월물을 저희가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그냥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야 된다면, 선물은 내가 코스피가 내려갈 것 같다, 하방 베팅,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다, 상방 베팅, 뭐 요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그 항생 포지션을 매도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마 방송이 나가는 날일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지금 항생을 청산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매도를 좀 갖고 있는데, 수익은 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 뭐 코스피도 제가 봤을 때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지금 나스닥도 어제 기준으로 해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나스닥이 굉장히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지금 화요일날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수요일날 조정을 좀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새벽에 지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평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시장들이 S&P나 나스닥이 약간 좀 하방으로 이렇게 쏠리면 국내 지수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항생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항생 지수가 10시 15분에 열려서 10시 30분에 본장 개장을 하는데, 그때 약간 주식이 약간 좀 코스피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유가 항생 지수가 굉장히 막 많이 빠지거나 안 좋을 때 국내 지수도 좀 안 좋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좀 그게 커플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국내 지수가 원래 뭐 이제 개미들이 하도 요즘에 강력한 개미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커플링 현상들이 잘 안 발생,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하고는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중국 뭐 항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 이런 커플링이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뭐 디커플링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뭐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 뭐 항생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항생이 빠졌는데 국내 선물이 좀 올라갔거든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항생 빠지면 국내 지수 여지없이 빠졌었는데, 요즘에는 좀 국내 지수가 별도로 디커플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서 좀 좋은 현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선물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월물 제가 뭘 설명드리고 싶어 했냐면, 제가 아까 월물이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만기일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3월, 6월 둘째 주 목요일, 뭐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저희가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고, 그 다음 6월물이나 아니면 그 근월물이라고 하죠. 이게 가까운 근월물을 저희가 청산을 하고 이제 차월물로 옮겨 타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포지션을 정리할 때 둘째 주 목요일, 3, 6, 9, 12월 달에 둘째 주 목요일 날 주가가 약간 좀 요동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지금 3개월 있다 하락할 거야, 3개월 있다 뭐 올라갈 거야, 이거를 베팅을 했던 외인이나 기관이 그 포지션들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쪽에 갖다 놓으려고 막 그 포지션들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 지수가 빠진다라는 건 코스피도 빠진다는 거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건 선물 지수도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물의 어떤 그런 외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냐, 매수를 많이 갖고 있느냐, 선물의 뭐 어떤 이제 근월물, 그러니까 가까운 월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만약 5월 달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6월, 다음 달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니까 이게 이제 근월물이 되는 거고, 9월물이 이제 원월물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멀리 있는 월물. 그리고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6월물을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물로 이제 갈아타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이제 끊어지는. 이럴 때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 2500포인트였을 때 외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쳤어요, 사실은. 요거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차월물, 이게 3, 6, 9, 12월 달 둘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기가 될 때 이 6월물과, 그러니까 근월물과 그 다음 월물,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5월 달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6월물을 거래하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9월물을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 만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9월물을 거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9월물을 거래할 때 12월물도 거래할 수도 있는데, 6월물과, 그러니까 가까운 근월물 9월, 그 다음에 차월물, 그 원월물이죠, 12월 달, 이거에 대한 어떤 가격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 가격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좀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용어는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물은 이 정도만 일단은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선물을 왜 해야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S&P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왜냐면 미국장은 밤에 열리니까 새벽 4시까지 나스닥이 계속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아침 9시에 시장이 열렸을 때 코스피가 뻔히 하락할 걸 뻔히 알면서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죠. 나스닥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침 시장은 어떨까요? 좋겠죠. 왜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국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를 내가 좀 마음에 담아있던 주가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용도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정장이 들어올 때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팔지 않아도 선물에 매도로 포지션을 가져가서 약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많을 거고 주식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주식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팁을 하나 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소차를 한번 섹터를 좀 볼게요. 저는 교육할 때 바로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교육하는 게 좋아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아니고요.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름도 들어보셨던 종목들도 있으실 건데, 종목 이 선정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 거냐, 이건 주식에 관련된 건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반인들이 제가 그런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 파동이죠. 쉽게 말해서 주식이 지금 예를 들어서 EM코리아를 한번 볼까요? EM코리아가 별로 안 좋네. 한온시스템. 자,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아야 될까? 죽은 차트고 지난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다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나는 주식이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꼭 써보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차트를 하나 설정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위쪽에 있는 차트를, 쓸데없는 차트를 다 삭제시켜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지워볼게요. 다 삭제시켜보고. 자, 다 지웠거든요. 자, 여기에는 그냥 빨간색, 녹색, 이렇게 지금 음봉, 양봉밖에 없습니다. 야, 이 주식이 괜찮은가? 들어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시죠?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키움증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키움증권 HTS, 그냥 영웅 4를 갖다가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 추가해서 쭉 이렇게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쭉 화면을 내려보시면 제일 끝에까지 툴바를 내렸다 살짝만 들어 올리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이걸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이거 설정을 좀 다시 풀어 볼게요. 세팅이 아마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도 교육을 좀 많이 했던 거라서, 근데 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일목균형표를 삽입을 하면,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떠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가 뜨는데, 이 차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 이 일목균형표라는 위쪽에 이제 후행 스펙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 가셔서 다 지우세요. 이 체크를 전부 다 푸세요. 마지막 하나 클릭 한번 하시고, 그 다음 과열이라는, 여기 보시면 색상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냥 파란색, 바다 색깔하고 비슷한 거 하나 고르신 다음에 기준값이 두 개인데, 이 위에 있는 기준값에다 0이라고 이렇게 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요런 식으로 차트가 바뀝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여기서 주식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속에 있으면 사람이 답답하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답답하신 거예요. 숨 막히잖아. 그래서 이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보지 마세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물속에 있습니다. 보시면 안 되죠. 자, 물 밖으로 나오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물속에 잠깐 잠겼다가 다시 빠져나왔죠. 이때 차트 설정은 굉장히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차트 설정만 이렇게 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뾰족한 산을 찾으시면 됩니다. 물 밖으로 주가가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고점. 자, 무슨 말이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로 직전에 고점, 여기죠. 뾰족한 꽃갈콘을 찾으시면 돼요. 거기다 선을 하나 딱 그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종가가 이 선을 넘어가서 형성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날 종가가 이 직전 고점을 올라탔습니다. 종가, 그러니까 종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가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슈팅이 나오죠. 이 방법이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슈팅 파동을 잘 못 잡아먹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또 교육 시간에 또 세밀한 교육을 또 해드릴 건데, 이게 지금 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또 교육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1시간 동안 정밀한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슈팅 파동을 잡아먹는 어떤 이런 이제 파동론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거 배우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간단한 보조지표를 하나 적용을 해서 내가 슈팅 파동을 잡아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수익이 났다 치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물속에 들어갔죠.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관심을 끄시라고 했죠. 답답하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물 밖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바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직전 고점, 뾰족한 부분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보시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여기다 또 선을 하나 그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종가가 여기를 올라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밑에서 시작해서 종가는 여기다 형성했죠. 이날 여기다가 종가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높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을 넘어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조금 많이 허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올라가죠. 어떤 종목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종목 어때요? 이 종목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관심을 꺼야 되는데 관심을 껐다가 물 밖으로 나왔죠. 그럼 지금 들어가나요? 직전 고점 여기 종가가 양봉이 쭉쭉쭉 올라와서 이렇게 종가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걸 확인했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 슈팅이 나와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죠. 국일제지 한번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초보자를 위한 하나의 그냥 파동론을 가리키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아주 간단한 보조지표 하나를 여기다 적용을 했을 뿐인데 슈팅 파동을 잡아내는 어떤 아주 유용한 지표로 쓰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거 툴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건데,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만 좀 생각을 해주고 이 차트에다 하나만 더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초보자분들이 나 이거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진짜 수익이 잘 나는데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냥 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툴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이 차트에다가. 자, 어쨌든 뭐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초보자분들이 쓰시기 좋은 차트라는 얘기지. 그냥 간단한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돈을 받고 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돈 받을 정도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자, 물속에 있을 때는 관심을 제가 끄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일제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직전 뾰족한 부분 여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뾰족하게 산 그리고 있는 산에다가 그냥 삼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를 올라탔을 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5일 날 올라탔네요. 종가 양봉이 나와서 이 선 위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꼬리를 달고 밑에서 이 선 밑에서 끝난 건 올라탄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뾰족한 부분에다가 선 하나 그냥 수평선 그어놓고 얘가 종가가 얘를 딱 올라타서 끝났다. 그럼 그냥 그날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다음날 매수하시거나. 자,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로 슈팅이 나오죠. 그래서 슈팅, 그러니까 바로 상방 슈팅이 나오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해안선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안선 차트는 저희가 이제 반일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아까 이걸 설정할 때 원래는 얘가 뭐가 돼 있냐면 이걸 반으로 좀 쪼개셔야 돼요. 원래 이게 지금 이거를 보시면 위에 뭐 선행 스팬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시면 라인 설정이 있어요. 지표 조건 설정. 이게 원래 26, 51로 돼 있는데 이걸 반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13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26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약간 좀 차트가 바뀌어요. 그죠? 약간 차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반일목이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올라갈 주식인가? 근데 내가 사자마자 거의 대부분 일주일이나 2주 안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슈팅을 내가 강력하게 먹고 싶다. 그럼 이 차트를 적용해서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종목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물속에 있으면 깝깝하잖아요. 주가가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얘 물 밖으로 나왔네. 이제 주가가 숨을 쉬기 시작하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전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직전에 고점을 제가 찾으라 그랬죠. 그럼 물 밖으로 나왔으니까 바로 직전에 고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 그죠? 뾰족한 부분.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으시는 거예요. 자, 종가가 올라탔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은 종목 같아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해안선 지지받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평화홀딩스는 그냥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 지금 4,955원을 넘어가면 종가가 형성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속에 있는 깝깝하죠. 주가가 굉장히 깝깝합니다. 근데 지금 물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뾰족한 부분을 찾으라고 그랬죠. 뾰족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 선을 하나 제가 그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선. 그러면 얘가 올라와서 만약에 여기를 종가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와서 여기를 올라타서 종가가 딱 끝났다. 그러면 이날 매수를 하시면 여기서 슈팅 파동이 나와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잘 활용하셔갖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가면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지금 여기는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는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엔터주도 지금 보시면은 좋은 종목, 이런 종목 괜찮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로 이 종목이 그렇게 가는지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자,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 물 밖으로 나왔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직전 고점을 찾으라 그랬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 뾰족했네요. 뾰족한 부분. 자, 그리고 여기다 선을 하나 긋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뾰족한 꽃갈콘의 수평을 넘어 올라탔죠. 자,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종목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종가가 올라타죠. 이 종목은 조만간에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 요거 잠깐 여기다가 그 기본적 분석까지 더 붙이면 좋거든요. 이 종목 한번 볼까요? 매출을 한번 볼까요? 매출. 지금 최근 3년치 매출이 2018년도에 184억, 그 다음에 2019년 176억,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33억 매출이 증가했죠. 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에서 8억, 4억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였던 게 지금 수익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당기순이익은 좀 좋지는 않네요.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왔고 직전 고점을 넘어갔고 이건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은 조만간에 한번 2,400원이든 2,600원이든 슈팅이 한번 나온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라서 한 이틀 후에 제가 방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버킷 스튜디오 조만간에 2,400원, 2,600원 정말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부 교육은 여기서 해드린 거고 다음에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 차트를 정말로 잘 활용하고 정말로 잘 활용해서 정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차트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차트니까 이 종목 잘 활용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요. 뭐 본의하게 종목 추천이 됐는데 이 종목을 한번 좀 버킷 스튜디오는 한번 지켜보시면 뭐 조만간에 이렇게 행보를 치다가 이 해안선 물속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물속에 들어가면 과감 없이 손절하셔야 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주가가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물속으로 완전히 종가가 치고 들어가면 일단은 이거는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2,400원, 2,600원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트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차트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